여러분, 요즘 식품 규제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죠? 네, 맞아요. 합성 색소는 이제 금지되고 또 설탕이나 소금 줄이라는 압박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마치 시계 세 개가 동시에 돌아가는 느낌이에요. 규제, 원가, 그리고 바이오 기술. 아, 그 비유 좋네요. 세계의 시계. 네, 식품 산업에 뭔가 큰 변화가 오고 있다는 신호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뭐 FDA 발표나 기업 보고서, 시장 데이터 같은 걸 좀 깊게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바이오 기술이 이 변화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기회는 뭔지, 또 어려운 점은 없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성분 몇 개 바뀌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뭐랄까, 식품 생산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겠다. 그런 가능성이 보이더라고요. 아, 생산 방식 자체의 변화요? 네, 규제 때문에 생긴 빈틈을 첨단 바이오 기술이 어떻게 메우는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네, 그럼 그 정책 변화, 그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뜨거운 합성색소, 퇴출 얘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그게 아무래도 가장 가시적인 변화니까요. 2026년 말까지 석유 기반 색소 8가지가 단계적으로 사라지고 특히 적색 3호는 2027년 1월부터는 아예 식품에 못 쓴다고요. 맞습니다. 그 RFK 주니어가 석유계 색소는 미국 식품 공급망에서 퇴출될 것,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배경이기도 하죠. 네, 바로 그 부분이죠. 근데 이 결정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즉각적이에요. 미국 내에서만 봐도 연간 한 4억 6천만 달러, 그 정도 규모의 합성색소 시장인데. 꽤 크네요. 그렇죠. 특히 적색 사모는 연간 한 9천 톤 정도 쓴다고 추정되는데 이걸 대체할 게 당장 필요해진 거죠. 아, 9천 톤이나요. 그래서 바이오 기술 기업들이 주목받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그 파이톨론이라는 회사 아시죠? 네, 들어봤어요. 귄코 바이오웍스랑 협력하는. 맞아요. 거기서 특정 효모, 그 야로이알 리폴리티카라는 미생물을 이용해서 발효 방식으로 베타레인 색소를 만들고 있어요. 베타레인이면 천연적색이랑 황색 말하는 거죠. 네, 비트 같은 데서 직접 추출하는 것보다 비용도 덜 들고 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최근에 FDA에 사용 허가 신청도 했어요. 7월 3일이었죠. 아, 정말 발빠르게 움직이네요. 그럼 경쟁 기술도 있겠죠? 효모 말고 다른 걸 쓰는 것도 있나요? 그럼요. 크로몰로직스라는 곳은 필라멘트성 곰팡이, 그러니까 실처럼 생긴 곰팡이를 이용해요. 곰팡이요? 네, 이걸로 네튜레드라는 밝은 적색 색소를 개발 중인데 가격 목표를 킬로그램당 100달러 미만으로 잡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와, 킬로그램당 100달러 미만? 꽤 공격적인데요. 그렇죠. 이런 미생물 발효 방식의 천연 색소들이 과연 합성 색소 자리를 얼마나 잘 메울 수 있을지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색소뿐만 아니라 단맛, 짠맛 시장도 뭐랄까 변화의 중심에 있는 것 같아요. 가격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인 요인도 좀 얽혀 있는 것 같고요. 네, 맞아요. 감미료 쪽을 보면 그 액상과당, HFCS라고 하죠. 옥수수로 만든 거. 네, HFCS. 그거랑 일반 정제 설탕 가격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파운드당 한 0.14달러에서 0.19달러 정도 차이가 나는데 가격 차이가 꽤 나네요. 네, 이런 상황에서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코카콜라한테 사탕수수 설탕 쓰라고 압박했다는 로이터 보도도 있었고요. 뭐 이건 아직 확정된 정책은 아니지만요. 아, 그런 정치적인 변수까지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런 상황일수록 기술적인 돌파구가 더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들이 나오고 있나요? 설탕을 대체할 만한 뭐 획기적인 감미료 같은 거요? 네, 차세대 감미료 개발이 아주 활발해요. 예를 들어서 암브로시아 바이오라는 곳은 역시 긴코랑 협력해서 알룰로스, 올룰로스 생산 비용을 낮추려고 해요. 알룰로스면 설탕이랑 단맛은 비슷한데 칼로리는 거의 없는 그거죠. 맞아요. 그걸 설탕 가격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게 목표고요. 또 다른 예로는 그린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린랩이요. 네, 거기는 옥수수에서 브라제인이라는 단백질 기반 감미료를 만드는데 이게 설탕보다 무려 2,000배 달다고 합니다. 2,000배요? 와,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트륨 쪽도 FDA가 자발적 감축 목표 2단계를 발표했잖아요. 3년간 163개 식품군에서 20% 줄이라는. 네, 자발적이긴 하지만 압박이 상당하죠. 그래서 지보단 같은 큰 기업들이 소금 사용은 줄이면서도 짠맛은 유지시켜주는 기술, 뭐 테이스트 솔루션스, 소디움 같은 걸 개발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렇군요. 듣다 보니 이 모든 변화의 진짜 핵심에는
바이오 제조 기술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그 긴코 바이오웍스의 역할이 상당히 커 보이네요. 네,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들의 핵심 플랫폼, 파운드리라고 부르는 거요. 미생물을 설계하고 대량 생산하는. 이게 지금 시장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딱딱 만들어주는 허브 같은 느낌인데요. 맞습니다. 파이톨론, 암브로시아, 그린랩, 또 농업 분야의 신젠타, 싱겐타까지 다양한 파트너들이 긴코의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죠. 실제로 긴코의 농업붐은 BAG 매출 비중이 엄청 늘었잖아요. 2021년에 33%였는데 2024년 2분기에는 70%까지 갔다고요. 네, 그 수치가 이런 흐름을 아주 잘 보여주는 거죠. 긴코 CEO 제이슨 켈리가 이런 말도 했어요. 미국 농경지가 연간 15억 톤의 바이오매스를 생산하는데 이게 철강이랑 자동차 생산량 합친 것보다 10배 많은 양이라고요. 10배요? 와, 네, 그래서 미국 농경지가 거대한 바이오 메가 팩토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정말 스케일이 다른 이야기네요. 정부 지원 같은 것도 있나요? 그럼요. 알파-H라고 미국 보건고등연구계획국이 밀 배아로 필수 의약품 만드는 프로젝트, 휘트 프로젝트에 한 2,900만 달러 투자 계약을 했고요. 야, 휘트 프로젝트? 네, 그리고 농업 종합법안인 판빌 안에서도 바이오 제조대원 조항을 넣으려고 논의 중이고 관련 로비 활동도 있었다고 해요. 금액은 크지 않지만요. 한 $10,000 정도. 공공자금이나 정책 지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군요. 물론 뭐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규제 승인이 생각보다 늦어질 수도 있고요. 또 실험실 수준에서 개발된 기술을 실제 공장 규모로 키우는 이른바 스케일업 비용 문제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스케일업이 항상 문제죠. 그리고 긴코 같은 경우는 그 파트너사들이 나중에 성공했을 때 받기로 한 돈, 즉 다운스트림 마일스톤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아직 실현되지 않은 금액이 20억 달러가 넘는데 20억 달러요? 네, 이게 언제 들어올지 불확실하니까 재무적으로 변동성이 좀 있어요. 회계장부에는 HLBW라는 항목으로 표시되기도 하고요. 이런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요. 규제는 점점 강해지고 기업들은 어떻게든 원가를 낮추려 하고 이런 상황에서 팜 OS 같은 개념으로 대표되는 바이오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 세 개의 시계가 딱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의 색깔, 단맛, 짠맛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걸 만드는 방식 자체가 뿌리부터 바뀌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마트 선반 위의 식품 라벨 변화, 그 이면에 있는 훨씬 더 거대한 산업적, 기술적 전환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식품과 농업이 점점 이렇게 생물학적 프로그래밍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효율성이나 혁신, 이런 장점들 뒤에 혹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건 없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 놓치고 있는 부분이라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 농장이 단순히 식량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약품 공장 역할까지 할 수도 있는 미래가 온다면 그 가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겠죠.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윤리적인 문제 같은 건 없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효율과 혁신 너머의 고민거리. 오늘 함께 짚어본 내용들이 여러분께도 그런 생각의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